카디오 소라식 마취에서 이 카디오 풀마이 바이패스와 관련된 이 매니지먼트에 관련돼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이제 CPB의 어떤 절차, 어떤 시퀀스를 보면 이건 뭐 그렇게 막 자세하게 내용을 치는 않았는데 그래도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코로나리 아테리 바이패스 그라프트 이 캐비지 수술 관련된 이제 어떤 전형적인 어떤 시퀀스를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캐비지 수술은 이제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토탈 CPB가 이제 시작이 되고 이 마일드 투 이제 모더레이트 하이포서미아는 이제 능동적으로 유발이 되거나 수동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일반 그 체외순환을 운영을 하고 나서 그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았는데 보통 이제 방온도가 너무 차갑기 때문에 32도에서 34도씨 정도로 항상 이제 떨어지게 거의 대부분 이렇게 34도까지는 거의 대부분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어떤 그 하트럭 머신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게 아닌 자동적으로 이제 능동적으로 이제 유발이 된 건데 이거를 이제 드리프팅이라고 이제 부른다고 얘기를 하고 이 에올타는 이제 크로스 클램프로 이제 고정되고 이제 카디오플레직 솔루션은 이제 에올틱 루트를 통해서 이제 안테그레이드로 주입, 보통 일반적으로는 주입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리트로그레이드 캐뉼라를 통해서 이제 코로나리 사이누스를 통하여 이제 주입하여 심장을 이제 어레스트 시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테그레이드든 리트로그레이드든 한 가지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진행을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 수술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술도 마찬가지인데 이 안테그레이드 카디오플레지아 이제 주입 중에 이제 랩트 벤트리클에 이제 디스텐전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디스텐전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리트로그레이드 카디오플레지아의 주입 시 이제 딜리버리 프레셔의 이제 모니터링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AR이 있다거나 이런 AR이 뭐 모더레이트 정도 뭐 있다고 하면 이제 안테그레이드로 주입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어떤 모니터링 관련돼서는 이제 TE가 있을 겁니다. TE 이제 마취과에서는 이걸 루틴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제 레이트 벤트리클이 점점 이제 디스텐전이 되는지 확인을 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만약에 벤트가 삽관이 되어 있다면 벤트를 빼서 이제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보통 캐비지 수술을 할 때 이 벤트를 안 넣는 서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LB 벤트를 안 넣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럴 때는 이제 LB가 디스텐전이 너무 심하게 된다 그랬을 때는 이제 카디오플레지아를 안테그레이드로 주입할 때 얘기를 하는 건데 주입할 때 카디오플레지아를 멈추고 보통 이제 카디오플레지아의 그 카테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카디오플레지아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쪽을 잠고 이쪽을 열어서 이제 LB를 직접 그 이제 손으로 짜내서 이쪽으로 벤팅을 시키는 이런 식의 방법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디컴프레션이 되면 다시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 뭐 만약에 이게 너무 심하다 에올틱 밸브를 수술을 해야 되는 정도가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리트로그레이드로 이제 주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디오플레 주입 시 이제 이런 프레셔의 모니터링이 중요한데 이 펌프에서도 이제 AR이 심하게 되면 이제 그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압력이 좀 낮게 걸리게 됩니다. 낮게 걸리게 되고 심장이 잘 그 멈추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웨이브가 그 EKG가 웨이브가 나오다가 이게 이제 T 웨이브가 확장이 되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스탠드 스틸이 되어야 되는데 뭐 피브릴레이션이 형성이 된다거나 아니면 심장이 계속해서 어떤 액티비티를 자꾸 발생을 시킨다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보통 이제 AR이 있어서 그 발생하는 경우인데 이런 거는 거의 이제 그 환자가 들어오기 전에 차트 리뷰를 통해서 이 환자가 에올틱 밸브를 수술하지 않는 상황에서 AR이 어느 정도 있는지 다 초음파로 검사를 하고 이미 그 결과 값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을 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거를 꼭 인지를 하고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탈 사피너스 베인 그라프트는 이제 가장 심하게 병든 이제 코로나리 아테리에 가장 먼저 배치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디스탈 스테노시스 부위에 추가적인 카디오플레직 솔루션을 투여를 이제 용이하게 이제 한다. 이거는 뭐 예전 다른 수술 방법에서도 캐비지를 수술하는 방법의 책을 보면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는데, 먼저 이제 그 사피너스 베인을 통해서, 이건 프리그라프트이기 때문에 다리에서 이제 떼서 이제 양 끝단이 잘려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병에 있는 뒷부분에 연결을 하고, 이 부분에 카테타, 이제 뭐 카테타를 하나 삽관을 해서 혈관에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카디오플레지아를 이렇게 주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리가 만약에 이 부분이 막혀 있다면, 이게 안테그레이드로 됐을 때 이 부분까지만 주입이 되고, 이 부분을 담당하는 테레토리는 카디오플레지아가 주입이 안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일 먼저 사피너스 베인을 연결을 해서 이 프리그라프트에, 연결되어 있는 그라프트에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을 하게 되면 여기로도 올 수 있고, 이 밑으로도 이제 카디오플레지아가 이제 균등하게 공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대부분 거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디스탈 스테노시스 부위 추가적인 이제 카디오플레직 솔루션을 이제 투여를 용이하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널 맘마리 아테리의 이제 아나스토모시스는 이제 그 프레질리티하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짧고, 그 다음에 종종 마지막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그 보통 제일 이제 수술이 이제 사피너스 베인이나 아니면 라디알 아테리 이 두 개를 다 연결을 해준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마 투 이제 LAD를 보통 이제 연결을 해주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때 연결을 할 때 이제 수술이 거의 이제 끝나간다. 이거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그 프록시말에 프리그라프트가 이제 연결되어 있던 이제 그 프리그라프트를 이제 에올타에 이제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렇게 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 리워밍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파이널 이제 디스탈 아나무시스가 이제 시작될 때 이제 리워밍이 시작이 됩니다. 이 프록시말에 이제 아나스토모시스를 시행을 할 때 보통 체온을 이제 올리게 됩니다. 일반적인 이제 캐비지 수술하는 이제 이런 절차이고, 그다음에 이제 디스탈 아나스토모시스가 완료되면 이제 에올타 크로스 클램프가 이제 이제 릴리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에올틱 사이드 클램프가 적용되거나, 이게 클램프가 완전히 되고 이제 완전히 이제 클램프가 이렇게 잡혀 있다가 이거를 이제 릴리즈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 뭐 단면이라서 3차원, 이렇게 클램프를 통해서 이렇게 사이드로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클램프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클램프가 있어서 이제 이쪽 부분을 이제 구멍을 뚫어서 연결을 하는 뭐 이런 식의 이제 방법을 통해서 사이드 클램프라고 하는데, 그 에오틱 사이드 클램프가 적용되거나, 인터널 오클루전 디바이스를 이제 뭐 이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안에 들어가서 그 에올타에 이렇게 구멍이 뚫리게 되면 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우산처럼 이렇게 펴집니다. 펴져가지고 이 안쪽에서 피가 밖으로 이제 그 펑처한 이 에올타에 피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디바이스, 인터널 오클루시브 디바이스를 이용해 이제 카디오플레직 솔루션이 이제 워시아웃 되는 동안 이제 프록시말 베인 크라프트 아나스토모시스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이드 클램프를 하거나 이런 장치. 보통 이런 사이드 클램프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뭐냐면, 이제 에올타 월에 이제 칼시피케이션이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이 사이드 클램프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이제 칼시피케이션이 너무 심해서 이게 떨어져 나가서 이게 이제 이런 데브리들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인터널 오클루전 디바이스를 이용을 합니다. 그 에올타에 이제 이제 칼시피케이션이 없는 부분을 펑처를 해서 이 인터널 디바이스를 오클루시브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서 이 사이드 클램프를 이제 해서 어떤 데브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에올타의 이제 인스트루먼테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에올타 클램프를 시행한 상태에서 이제 프록시마 아나스토모시스를 이제 완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올타 크로스 클램프가 이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되어 있는 부분 밑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이제 이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그러면 사이드 클램프를 할 필요 없이 이제 여기에 바로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서전의 성향이거나 어떤 수술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거는 그때그때 이제 아마 변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탈 CPB는 심장이 새로운 이제 블러드 서플라이로부터 영향을 받을 때까지 이제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워시 아웃이라고 보통 나와 있는데, 아까 워시 아웃이 될 때까지 운영이 된다고
됐었는데, 이 워시아웃은 뭐냐면, 이제 코로나리 아테리가 이제 에올타에서 이제 기시가 되면서, 이제 카디오플레지아, 이제 케미칼 어레스트가 이제 케미칼 어레스트와 이제 메카니컬 어레스트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이 케미칼 어레스트로 인해서 사용된 이 케미칼 어레스트가 이 심근 안에 이제 그 심근에 이제 주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에올타 크로스 클램프를 열게 되면 이제 그 혈액이 공급이 되면서 그런 이제 카디오플레지아에서 이제 이 케미컬 어레스트로 작용했던 포타슘이라든지 이런 전해질들을 이제 워시아웃을 시키게 됩니다. 이 마이오카디움에서. 그래서 이제 심장이 자기가 저절로 이제 돌아오게 이렇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워시아웃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을 하는 동안 이제 이 카디오플레지아가 주입이 안 되고 만약에 콜드 블러드만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법 시스템에서 이런 방법을 쓰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콜드 블러드이기 때문에 이제 카디오플레지아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 메카니컬하게 온도가 낮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마이오카디움을 이제 프로텍션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 콜드 블러드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이제 그 차갑게는 들어가지만 이 케미컬과 관련된 이 포타슘이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들이 이제 워시아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액티비티가 형성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잘 보면서 카디플레자를 이제 주입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환자가 적절히 리웜이 되고 이제 코로나리 아테리 그라프트가 이제 이식이 완료되면 이제 필요한 경우 심장은 이제 디피블레이트 되고, 만약에 이제 에피카디알 페이싱 와이어가 배치되고 CPB와 이제 분리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캐비지의 경우에는 크게 이제 가장 티피컬한 이제 큰 시퀀스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보다 뭐 자세히 들어가면 뭐 그 체해순환 과정에서 이제 체해순환 쪽에서 이제 해야 될 일들이 꽤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그 코로나리 아테리 바이패스 그라프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시퀀스는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